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R&B를 한국어로 부르는 라카이아, 하지만 그녀를 K-팝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는 언젠가부터 가사에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노래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처음 시도했는지 몰라도 K-팝 리액션 영상을 보다 보면 K-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영어 부분에서 놀라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K-팝에 영어가 섞이는 것은 트렌드가 되었고 K-팝 팬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K-팝 가수가 영어 가사를 넣는 것처럼 흑인 정통 R&B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한국어로 불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음악, 문화, 경제적 거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흑인 R&B를 K-팝 문화의 전유적인 측면에서 빠뜨리고 K-팝 장르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K-팝은 흑인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K-팝 산업은 여전히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서구 문화에서 추출한 것으로 종종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흑인 아티스트가 한국어를 그들의 음악에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이 문화 교류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누가 이 교류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 기사를 보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기대의 교차점에 바로 R&B 싱어송라이터 라카이아가 서 있습니다. 유저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라카이아는 R&B 힙합을 탐닉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에리카 바두, 롤린 힐, TLC, 미시 엘리엇, 자넷 잭슨과 비슷한 시대의 다른 아티스트와 같은 사랑스러운 아티스트를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라고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 언벌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첫 번째 에피소드인 망고트리부터 최신 싱글인 1800 밀키웨이와 Lay You Down Again까지 음악 경력을 쌓는 동안 라이키아의 음악은 그녀가 자란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부드러운 관능미와 친밀감을 사용합니다. 나는 동질적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상적인 미적 기준에 맞지 않았고 다른 느낌을 받는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라고 라이키아는 말합니다. 라이키아는 항공 엔지니어, 즉 말 그대로 로켓 과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는 전업 가수로 활동하기 전에 첫 한류 붐이 한국 드라마의 형태로 왔을 때 동료가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추천해서 푹 빠졌어요. 언어에 매료되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했고 언어 학습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에 2016년에 유튜브 채널 렛츠 톡 코리안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라이키아는 말합니다. 그녀의 대학인 유저지 공과대학의 관계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항공공학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라이키아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많은 자기 성찰의 순간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질적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이상적인 미인 기준과 맞지 않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느꼈던 나의 표준적인 순간을 바꾸는 순간들이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패션과 메이크업을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의 동화에 도움이 되었고 멋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최고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에 한국어를 사용하기로 한 라이키아의 결정은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충격적인 시간을 실험하고 도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라이키아는 그녀의 좋은 친구인 아티스트 유구미 씨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첫 한국어 영어 노래 Like You의 한국어 구조를 공동 작곡했습니다. 내추럴한 노래 스타일보다는 최대한 내 발음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올바르고 진지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 전반적인 피드백은 훌륭했습니다. 한국 청취자들은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유쾌하게 놀랐고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두 번째 한영 노래인 더 인비테이션이라는 노래에서 라이키아는 한국 인디 R&B 아티스트 제이콥과 협업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라이키아는 얼마나 자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를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저는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문학적 음악과 장르를 다른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세상이 슬프게도 당신에게 노라고 외쳐도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탈 S 앤더슨은 그녀의 저서 솔인 서울에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부성하는 과정에 대한 미묘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설명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와 K-팝 간의 직접적인 연결과 관련하여 K-팝이 영향을 받는 동안 여러 외국 음악 문화에 의해 혼종성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중음악에 의해 넘어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흑인 한국인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지만 그녀는 흑인 미국 음악 문화에 대한 K-팝의 인용 관행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세상이 슬프게도 당신에게 노라고 외쳐도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은 내 이야기의 독특한 부분이지만 예술가로서의 내 정체성의 유일한 측면은 아닙니다. 라며 라이키아가 말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K-팝 산업이 수많은 문제적 측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K-팝의 작사 및 안무에 기여한 뒤에는 이 장르의 수많은 흑인 팬과 상당한 수의 흑인이 있습니다. 라이키아는 샤이니, 레드벨벳, 엑소, 에스파와 같은 K-팝 스타의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녀를 K-팝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라이키아는 K-팝을 하는 흑인 여성이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하는 흑인 R&B 아티스트라고 단호합니다. 저는 K-팝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된 R&B 곡 2곡을 냈지만 주로 영어 R&B 음악을 냅니다. K-팝은 종종 한국어나 한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은 내 이야기의 독특한 부분이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의 유일한 측면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아마도 이 상황은 한류의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녀가 처음 한국어를 접하게 된 계기는 K-드라마이고 그 영향으로 한국어로 유학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K-팝에서 영어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듯 미국 팝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한류가 오래가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